가격을 조금 페이버를 줬다고 한다면 더 많은 물량 또는 더 장기적인 물량 아니면 고객사와의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예를 들면 LTA 가격이 좀 낮았다면 5년 계약이라던가 이럴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협조할 수도 있고 등등 뚜껑을 열어보면 다 케바케인데 네. 너무 하나를 가지고 좀 이제 확대 해석을 그렇죠. 네. 한 것에 가깝다. 뭔가를 얻지 않고 그냥 양보만 했을까? 지금의 업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국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하우스에 우리 채널에서 물고 빨고 뭐 난리 났던 SK증권의 반도체 애널리스트인 한동희 애널리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모시고 보니까 너무 존잘남이에요. 존잘남이신데 안녕하십니까? 인사 먼저 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K증권 한동희입니다. 한동희 위원님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 채널에서는 그 반도체 3부작이라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를 PBR이 아니라 PER로 보는 이제 새로운 신진 세력들을 이제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맨 앞에 한동희 위원을 갖다 놨거든요. 제 맘대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감사를 떠나가지고 제가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신선한 뷰를 작년부터 제시했고 더 뜯어보니까 24년부터 내셨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네. 그래가지고 이분 진짜 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모시게 됐는데 근데 또 텔레그램을 보니까 휴가를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제 휴가를 가시니까 메모리 가격이 고점에서 이제 한 30%씩 조정을 받은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유, 저 한 명 있고 없고가 네. 그렇게 막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냥 공교롭게도 되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휴가를 좀 제가 2주 넘게 갔다 왔어요. 길게 갔다 오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일이 휴가 있었습니다. 중에도 좀 마음은 좀 편치는 않았습니다. 사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갔다 오자마자 뭐 또 시장이 끝났는가 뭐 이런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갑자기 뭐 한 선언하는 듯한 그런 보고서를 내셨는데 사실 휴가 중에 휴가를 제대로 즐길 수 없을 정도로 시장에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업황이 여러 가지 우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고 실제 기업들과 착 달라붙어 가지고 교류를 많이 하시는 셀사이드의 전문가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관련해서 이제 리포트를 베이스로 약간 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우려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요. 좀 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에서 D램 ASP, D램의 평균 단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낮다. 장기 공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2분기에 약간 실적 미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컨센서스 대비 실적 미스로 나오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해왔잖아요.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저처럼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눈앞에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현실화가 되고 저희의 이제 실적에 반영되는 그 초입이다 보니까 이 장기 공급 계약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서의 논리들이 다시 한번 좀 도마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기 공급 계약을 맨 처음 이제 시장의 반응은 아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네. 이거를 긴 기간을 개런티하고 바인딩하는 구조를 통해서 좀 덜 비싸게 파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어차피 업황 끝나면 다 끝인데 어차피 네. 이 계약을 대체 왜 하는 거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조금 싸게 파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서 좀 고민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건 장기 공급 계약 때문에 각 고객사별로 개런티할 수 있는 물량과 기간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 같은 수많은 조항들이 있고 이 조건 따라서 고객사별로 가격은 다 좀 달라질 수밖에 사실 이제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격은 계속 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장기 공급 계약의 그 가격 상단이 높지 않은데? 라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아니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장기 공급 계약의 그 단가가 너무 높진 않다면 시장에서 하는 고민은 이런 것 같아요. 업황 좋고 재고도 없고 공급도 부족하고 이 공급 부족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네. 가격을 예상보다 많이 올리지 못했다면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오해는 빅테크들의 캐펙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AI에 투자할 명분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가격의 상승분을 다 받아들여주지는 않는구나. 그러니까 가격 저항이 생겼구나에 대한 오해들을 시장에서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타
그 LTA 가격에 대한 조건이 기대보다 이하라면 사실 기대 이하여도 성장한다의 포인트가 어그러지진 않거든요. 근데 시장의 고민은 고객이 가격을 받아주지 않기 시작했구나에 대한 부분이 과거에 저희가 이제 업황에 꼭지를 찍고 내려갔던 과거의 사례들을 다시 한번 좀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방향으로 시장에서 한번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가격을 받아주지 않기 시작하면 곧 가격은 빠질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업황은 끝난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실적 전망치의 일정 수준의 하향보다도 지금은 버틸 수 있어도 곧 이제 하향세로 가겠구나에 대한 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그 경험에 대한 그 근거로 주가에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희의 주장은 이 장기 공급 계약의 본질은 조건별로 가격이 달라진다에 있습니다. 가격의 불투명성을 이제 고객들이 감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말 그대로 조건 따라 다른 것입니다. 공급자별로 장기 공급 계약의 비중을 몇 프로로 가져가서 사이클 익스포저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설계를 스스로 하는 국면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공급사별로 가격 중심으로 가고자 하는 전략을 짜는 업체가 있을 거고요. 중장기적으로 물량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확보와 그리고 고객들과의 이 협력, 파트너십 이런 거에 방점을 두고 LTA를 설계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일부 계약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가격이 예상보다 높지 않은데? 라고 한다면 이거를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게 아니라 왜 가격을 조금 페이버를 줬을까? 네. 다른 것을 얻기 위함이었고 뭘 얻었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만 하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일부에 대한 내용을 전체로 이제 확대 해석을 하면서 최근에 이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저희의 결론은 가격을 조금 페이버를 줬다고 한다면 더 많은 물량 또는 더 장기적인 물량 아니면 고객사와의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럼 합니다. 예를 들면 LTA 가격이 좀 낮았다면 5년 계약이라던가 이럴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협조할 수도 있고 등등 뚜껑을 열어 보면 다 케바케인데 네. 너무 하나를 가지고 좀 이제 확대 해석을 그렇죠. 네. 한 것에 가깝다. 뭔가를 얻지 않고 그냥 양보만 했을까? 지금의 업황이 그렇지 않다는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 LTA 가격에 대한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그런 것들의 고민이 시작이 되었다면 네.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하이닉스한테만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이닉스는 SK그룹 전체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를 맞아요. 지금 한 5기가짜리를 한국에 맞습니다. 짓겠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에 사업을 하겠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기에 엔비디아의 GPU도 필요할 네. 거고요. 하이닉스의 메모리도 필요할 거고, SK그룹 내에 있는 이제 뭐 SK 에코플랜트, 뭐 이터닉스, SK온 등등. 사실 그룹 차원에서 거기에 이제 빌드를 하고 있다면 네. SK는 조금 더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협력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LTA에서 가설이지만 네. 일정 수준 가격을 양보해 주는 게 과연 그들에게 손해였을까라고 한다면 분명히 넓게 보면 얻는 것이 있는 계약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좀 가지를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3대 메가 프로젝트 계획할 때 휴가 중이셨나요? 그 제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할 때. 제가 6월 23일부터 이제 좀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그 AI 팩토리를 드디어 짓겠다는 발언이 이제 SK 그룹 회장 입에서 나왔고 네. AI 팩토리라고 하는 것을 뭐 지금 베라루빈 시스템으로 짓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외신에 알려진 것처럼 베라루빈은 기가와트당 한 49빌리언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원화만 사람이 한 70조 좀 넘는데요. 근데 SK가 우리나라에 있는 잉여 전력이 한 8.4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그중에 5기가와트와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본인이 1차로 먼저 5기가를 짓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추가 전력에 따라 가지고 막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5기가와트 AI 팩토리를 짓겠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메모리 반도체 팹을 짓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거가 되니까 SK 그룹이 그러면은 이제 네오클라우드라든가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나 그랬는데 이번에 하이닉스 ADR을 상장하면서 메모리 애저 서비스인 MAS 같은 막 그런 단어도 얘기하고 마치 네. 클라우드 하실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까지 조금 생각을 하신 겁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세부적인 어떤 걸 저희가 커버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객사들과의 그 밀접한 파트너십은 굉장히 좀 중요했을 거라고 그럴 것 생각을 합니다. 같아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또 이제 거기에 데이터 센터에 고객들이 생기겠죠. 다만 네. 다 대부분 다 빅테크들일 거고요. 네. 그러면 빅테크들과 이미 LTA를 맺었는데 그 데이터 센터에서 또 그들을 테넌트로 또 가져오면 사실 이 LTA 구조는 2중 3중으로 더 강화된 LTA 형태를 띌 맞아요. 수가 있다에 네.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는 항상 메모리를 바라볼 때 가격에 대한 강세만 가지고 플레이를 해왔던 것도 맞는데 조금 가격을 양보한 계약이 있다면 네. 이거는 이게 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가격이 안 좋네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걸로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고 그걸로 얻는 것까지 생각해 보면 전략적으로 LTA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업체 간 차이가 있을 뿐이고 네. 이거는 그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AI 팩토리에게는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SK는 좀 5기가라는 용량도 생각보다 굉장히 큰 용량이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LTA를 확대 해석하지 말자. 그리고 어차피 뚜껑 열려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입니다. 지금 그냥 네. 뭐 이런저런 카더라가 있고 물론 애널들이 기업과 소통하고 계시지만은 기업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사실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들어봐야 되는 거죠. 물론이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가 돼야 되고 그런 계약을 했다면 과연 이걸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한번 네. 되긴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어저께 기준으로 네. 이제 미국 물가지표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상승 기대감이 낮아져서 네. 금리 부분이 뭔가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네. 그 캐펙스 지출 부담감을 많이 낮춰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이제 하이퍼 클라우드 실적을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클라우드 수주 잔고가 폭증하면서 네. 그리고 클라우드 매출이 막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을 밝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막 영업 현금 흐름을 넘을 정도의 과잉 지출로 막 계산되다 보니까 네. 하이퍼 클라우드들이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하는 게 체력이 되냐 이러면서 이런 분석들이 6월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게 금리와 만나면서 굉장히 증폭이 된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AI에 대한 뭐 투자에 대한 명분이라든지 앞으로 AI가 미래이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돈이죠. 결국 유동성이고요. 네.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그들의 캐펙스에 대한 여력을 건드리기도 하지만 주식 관점에서의 멀티플도 건드리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말라간다고 해서 투자를 이제 안 하게 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프리캐시 플로우가 말라가면 이제 한 6개월, 1년 정도 투자를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멈추기 시작했던 것들이 과거에서 이제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 이 AI에 대한 투자를 이게 멈출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스스로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를 멈추는 순간 바로 도태가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 그리고 이제 그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 결국 유동성에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식 관점에서는 유동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낮췄다고 한다면 저희는 이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네.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아무리 투자에 대한 명분이 높을지언정 돈이 없으면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이들이 계속 이제 투자에 대한 당위성과 프리캐시 플로우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동안에는 AI의 투자가 상향되었다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믿고 왔던 핵심적인 지표였는데 앞으로도 그건 중요하겠지만요. 상향률보다도 그 AI에 대한 로드맵을 문제없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 게 맞냐. 네.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당위성을 효율성으로 계속 증명하고 있냐 아닌가가 전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메타가 이제 저 휴가 간 사이에 이제 네. 컴퓨팅에 뭐 대한 대사단이 활용. 있었습니다. 대사단이 그쵸. 있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그래서 컴퓨팅이 남아 도는 거냐. 그럼 이제 AI 인프라가 초과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지만 저희의 해석은 지금 GPU 렌탈 프라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네.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컴퓨팅을 다른 방향으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걸로 그들의 프리캐시 플로우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AI 투자에 대한 지속성, 메모리도 이 실적에 대한 지속성과 안정성이 앞으로의 밸류의 핵심이고 네. 이게 PER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 변곡점 어디에 있는 거고
저희는 메타의 그 전략이 나쁘게 볼 전략이라고 생각하진 사실 네. 않습니다. 사실 4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해서 구글, 마소, 메타, 아마존으로 봤을 때 네, 이 4사 중에 클라우드 부문이 없는 게 메타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해 대비 내년 이 4사 기준으로 약 뭐 한 700빌리언 정도의 캐펙스에서 내년에는 거의 1000에서 1100빌리언 정도로 확 늘어나는데 네, 이제 나머지 회사들 보면은 클라우드 매출도 같이 점프하면서 네, 그 투자 지출 늘어나는 부분을 클라우드 매출로 좀 커버하는 것 같은데 메타만 이게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메타는 깡으로 올해 뭐 140빌리언 했다가 내년에 뭐 220빌리언 하면은 80빌리언 늘러야 되는데 내년에 클라우드 부분 없으면은 네. 체력이 진짜 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그 부분이 제가 좀 약간 계산해보니까 완전 꿀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가와트급 기준으로 네. 캐펙스가 40에서 뭐 45B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스페이스X가 엔스로픽한테 빌려준 300메가와트가 연 15빌리언이더라고요. 네. 그거는 900메가와트 환산하면 45빌리언이어가지고 신축 클라우드 센터는 뭐 1년에 다 회수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꿀통이었는데 그러면은 그걸 잘 섞으면은 네. 이제 캐펙스 부담이 좀 줄어든다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 네. 들긴 들었어요. 네, 저도 그 관점에서 그냥 저때 그때 휴가 중이었는데 네. 뭐 통화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거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정말 이제 AI 인프라가 초과 공급이라면 지금 데일리로 집계되고 있는 GPU 렌탈 프라이스는 아. 이미 하락을 하고 있어야 예. 한다. 근데 그때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무작정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아직 AI 인프라 수요가 필요하지 않게 된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가 지금 나온 게 과연 있냐라고 한다면 네. 그렇지 않다. 그렇구나. 그래서 고민거리는 있는 거고 그들도 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고민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캐펙스는 무조건 올라간다에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있던 것들이 네. 근데 이제는 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제 투자를 더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냐 없냐의 게임으로 간 것이니까요. 네. 다만 결론과 본질은 네거티브하게 볼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보이진 않는다. 아, 라고 특히 생각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선도 지표를 그 렌탈 프라이스로 보고 계신가 보네요. 선도 지표라기보다는 네. 분명히 그건 데일리로 집계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은 영향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선도 지표라기보다는 보조 지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떤 것들을 봐도 메모리 가격이 빠진다.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면 없고. 현물가가 빠진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네. 한국에서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봐도 그리고 그들도 얼마 전에 메타가 이제 루이지애나에다가 이제 맞아요. 투자 기획도 사양을 시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AI 인프라가 초과 공급인 거인가에 대한 시그널은 전혀 없는 건데 그냥 그 발언들과 그 뉴스만 가지고 아 이젠 초과 공급일 수 있겠다로 그냥 프레임을 고정화시키는 건 이것도 좀 극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저희의 생각으로는 그런 전략이었을 거고 이거는 프리캐시 플로우가 약점이라 한다면 이거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휴가 중에 전화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 마음이 엄청 이제 쓰린데 저도 휴가를 갔다가 네. 이제 주가가 급락하거나 하면은 특히 급등할 땐 전화 없지만 급락할 때는 그렇죠. 전화를 많이 받잖아요. 그 네. 기관 투자자들한테.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거의 휴가를 못 즐기셨겠구만요.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즐기건 즐겼습니다. 아, 아이고. 네. 아니 뭐 낮에만 일하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분들도 낮에만 일하시니까. 네. 아, 근데 어쨌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나가가지고 네. 데이터 센터 짓는 거 관련해서 요새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막 구글에서 클라우드 업체한테 파이낸싱도 해주고 이제 우리 TPU를 써라. 이렇게 해서 네. TPU도 공급해주고 그렇게 지어진 클라우드를 또 자기네가 또 렌탈하고 네. 막 이러면서 벤더 파이낸스 돌아가는 것처럼 네. 그 클라우드 벤더 파이낸스가 막 돌아가니까 엔비디아가 네. 그러면은 이제 GPU를 좀 많이 안 쓰니까 그러면은 쟤네들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뭐 금융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과거에는 그냥 클라우드 업체들이 알아서 데이터 센터 짓고 그냥 각자 제3자적인 영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새는 막 이 뭔가 하드웨어 인프라 생태계를 두고 ASIC과 GPU 간에도 경합이 좀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죠. 특히 추론 사이클로 가면서 네. 훈련 사이클 때까지는 사실 엔비디아는 그냥 AI 그 자체였고 엔비디아의 GPU가 없으면 AI는 그냥 없는 것이다에 대한 게 사실 맞았는데 추론에서는 사실 이제 그렇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방향이죠. 네. 사실 근데 그게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크게 떨어지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시장 파이가 커지는 속도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만의 네. 시장이냐 이제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명백히 맞는 건데 네.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좋은 하드웨어들과 AI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시장이 안 커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네. 정말 문제가 사실은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벤더 파이낸싱 나아가서 비즈니스별로 이제 서로 같이 협력을 한 관계가 되고 있다 네. 보니까 그래서 시장 파이가 커지지 않기 시작하고 감소하기 시작하면 약한 고리 하나만 무너져도 다 같이 체인 리액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경쟁의 심화 그리고 효율적인 AI에 대한 태동, 토큰 비용의 하락, 이걸로 인한 잠재 수요의 발현 이 과정들은 AI가 커지는 과정에서 되게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